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내배팅 유시 시간이고요. 오늘은 2016년도 6월 25일 토요일 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혈통 전문가 박명기위원 그리고 기술협회 전담 취재기자 김청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말 레이스 답습니다. 점점 치열한 펜싱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지난주 경마도 승항리에 제왕되어 있고, 지난주는 이제 박 의원께서도 고배당 사냥에 좀 성공하셨어요. 지난 1료 경마 4경주였죠. 역시 복병은 실버 그레이캣. 역시 경주거리가 좀 줄어든 그렇죠. 만큼 능력을 좀 발휘를 해주더군요. 생각보다 좋은 배당 나왔어요. 83배짜리 또 박 의원께서 적중이 나와주고, 제 그림이 승부를 하는데 저는 실버 그레이캣의 천지탑 발표더군요. 저도 실버 들어갔는데 그걸 못 봤어요. 아쉬웠어요. 그러자 뭐 어쨌든 봉화사령에 대가를 쳤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자, 그 외에도 뭐 박영께서 뭐 토요 경마에서도 뭐 2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그리고 1료 경마도 83배짜리 비롯해가지고 1료 뭐 3경주, 10경주도 좋은 배당으로 적중 나왔고요. 김태형 기자도 뭐 토요 경마 이제 2경주 또는 4경주, 6경주 또 8경주에서 짭짤한 배당으로 적중해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는 뭐 토요 경마는 16개 중에 10개 경주를 그 중에서 2개 빼고 나머지는 주력 원틀로 모조리 다 잡아드리면서 함께 하신 분들 상당히 기분 좋았는데, 뭐 토요 2경주 3복승 적중 필두로 해가지고 토요 3경주 14.1배짜리 한 방이었죠. 또 서울 4경주 15배짜리는 반주리역이었고, 또 제주 3경주 3.9배짜리 단통, 또 서울 5경주도 6배짜리 뭐 이거는 받치기 없는 한 방이었고요. 그리고 서울 6경주가 재미있었죠. 하만식의 승부를 제하면서 21.6배짜리 단통이었고, 마지막 10경주도 17.6배짜리 한 방으로 때려드려가지고, 아마 그날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좀 주머니가 좀 쏠쏠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 경마도 제가 한번 각별히 준비를 한 만큼 좋은 승부가 있을 겁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승부는 박 의원께서는 4경주하고 8경주, 김태윤 기자는 5경주하고 9경주죠. 저는 이제 1경주하고 10경주인데, 첫 경주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제가 1경주를 한번 보는 이유는 이제 국산 육군의 별정권에 끼면 나와 있는데, 액미 배당판 인기도가 이번에 컬러풀게 중심으로 뭐 8번의 해관에 9번의 퍼스트 이제 이런 말들이 지금 잡히고 팔려 있는데, 저는 이번에 컬러풀게에서 아마 이게 직전에 그 데뷔전에서 송재철 기수가 타가지고 기가 막힌 취입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안장에 또 문세영 기수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거의 올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필 고유한 능력 그리고 악벽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역발상으로 문세영이를 태워서 빠질 수 있는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머리말 한 마리를 완전히 막고나서 배제를 해고 본다면은 상당히 좋은 배당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컬러풀켓은 저는 이번 경기는 인정하고 가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데뷔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능력은 정말 별거 없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속된 말로 정말 어거지로 왔습니다. 어거지로. 컬러풀켓이 잘 뛰었다기보다는 상대마들이 초반에 좀 너무 오바를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문제는 이번 경기가 편전이 너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컬러풀켓은 이번 경기는 선의권에서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8번만 해가래도 지난 데뷔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는 맞지는 좀 많이 빠지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체중도 많이 회복을 했고, 또 마음먹으면 해관에가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2번, 8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제 1경주는 저는 일단 충만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번 막 컬러푸켓을 자신있게 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승했던 송재철 기수도 그렇고 41조에서도 악벽 자체가 좀 있는 마필이다.
안쪽에 갇혔을 때 여기 좀 변수긴 한데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고 문세영 기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배팅에서는 저는 9번마 퍼스트 인디언, 이 9번마 퍼스트 인디언을 노려보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행 검사 때는 전체적으로 스타트도 괜찮고 무난했고 데뷔전 때 늦발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재력 기수가 스타트를 잘하자 선행 욕심을 내서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 퍼졌는데 이번 경주 뭐 어떻게든 직전과 같은 초반 무리는 하지 않을 듯 보여지고요. 싹수도 좀 있고 실수한 거치면서 걸음도 나아졌고 특히나 순발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9번마 퍼스트 인디언을 배팅에서는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는 이번에 클프풀켓이 입상이 된다면은 뭐 장렬히 전선을 하겠습니다. 틀릴 각오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거를 뺐을 때 올 전대지 올머니 말을 만약에 이게 3, 4차권을 밀려나면서 빠지는 순간에는 바로 중배당 주력 한방 단통으로 저와 저희 팬들만이 경마장에서 아주 입에 엷은 미소를 띄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1경주 한번 강력한 승부로 들어갈 것이고요. 자, 이 경주 보시죠. 국산 육군의 1200 필정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이번에 럭키아이 중심으로 액면 배당은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8번에 신드롬이 좀 잡혀 있고요. 1번에 다이아타, 3번에 이제 콜미, JK 이렇게 잡혀 있는 편인데요. 자, 박의원께서는요? 일단 뭐 럭키아이는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경기는 좀 공백 이름이 있었고 뭐 컨디션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뭐 조교도 이렇게 그냥 제대로 못하고 나왔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조교를 제대로 했죠. 뭐 사주 많이 나오고 컨디션 많이 올라왔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이번 럭키아이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재밌는 마필은 안쪽에 일반 다이아탑이죠. 혈등 이렇게 내치는 높은 마필이고 뭐 이번 경기는 단독 사는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아탑 또 럭키아이 1번, 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승기자. 일단 이건 이제 이경주 신임 아필들 간의 접전 경주인데 저도 이번만 럭키아이가 배팅에서는 그래도 충마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직전 경주도 인기 2위 많이 팔렸습니다. 데뷔전 때도 깜짝 2착을 차지했고요. 용마필이 17조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 그리고 임기영 기수 역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마다 팔렸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낫습니다. 1번이 선행갈 가능성이 좀 있고 바로 뒤를 쫓아가 준다면은 이번만 럭키아이가 보여준 능력보다 좀 인기를 끌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만 럭키아이의 잠재 능력을 인정하고 2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데뷔전도 이게 동순환이 간신히 이겨올 보면은 참 싸한 느낌 들긴 하는데 이 닭인 다 아닙니까 이거? 럭키아이는 뭐 이렇게 한데. 그 혈통적 기대치가 높지는 않아요. 예. 많이 띄워줄 마필은 아닌데 이번 경기가 뭐 편성이 사실 너무 약하죠. 뭐 8번 신드롬이 지금 칼도 다는 다예요 이게 지난번에. 신드롬은 럭키아이가 널널하게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지난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런 전기를 하고 나면 못 들어오니까 보니까 이게는 뭐 얘는 휴유증이 불어야 될 만한 이렇게 느낌 들고 있었는데 터지면은 6분의 대형 대박입니다. 이 지난번 레이스를 보지 마시죠. 그때는 뭐 공백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탐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전 게임이 중요하죠. 1월 23일 레이스에서 이게 뭐 마지막에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기상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은 안쪽에서 기습 가능한 1번의 다이아탑 그리고 종반 추입이 가능한 6분의 대행 대박이 목병이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서 이어지는 3경주 들어갈게요. 3경주는 국산 요건의 1300 별정이고 이번 경주는 8번의 날쌘강호랑 11번의 호카이 두 마리가 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박의원께서는요? 정말 뭐 기복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은 그런 레이스죠. 뭐 믿을만한 인기마도 없어요. 사실 날쌘강호나 호카이 뭐 다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를 좀 노리고 와야 되는데 저는 3번 에바로드를 재밌게 봅니다. 지난번에 사코나 들어올 때 또 진로가 막히는 그런 불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한 발을 더 쓰면서 올라오는 끈끈한 끈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경기는 뭐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느립니다. 따라서 에바로드가 선의권에서 최대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첫 입상에 찬스가 왔다 저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믿을만한 말이 없습니다. 뭐 11번마 호크아이즈, 뭐 8번마 날쌘강호 전부 다 최근 좋은 컨디션에서 이빠이 승부를 해서 나온 걸음이고요. 저 역시 이번 경주 그나마
배팅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에바로드를 봅니다. 유승환 기수와 호흡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유승환 기수 말로는 악벽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승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데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항상 막판 한 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연타로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편성 자체가 에바로드가 정계든 마필의 능력이든 상당히 유리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 역시 배팅에서는 4번마 에바로드를 노리고 보는 게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성환 기수가 이게 이제 날쌘강호 또 많이 탔던 말인데 4번으로 타는 이유가 좀 있지 않겠냐 느낌도 뭐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8번, 11번 두 마리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9번의 어게인 신화 그리고 10번의 대한사령부도 좀 많이 좀 팔리고 있는데 복병은 4번의 에바라도 쪽에 일단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어지는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제 4경주는 방랑기윤의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고 자, 이번 경주 이게 뭐 10번 일단 정글드령이 뭐 중심으로 배당판 인기도는 돌아갈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제 1번의 미수제라든지 5번의 송황감자, 뭐 8번의 샛별이 골고루 잡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4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승군전이지만 10번마 정글 드리머가 주행검사 때나 데뷔전 때 보여준 걸음이라면은 일단 가장 낫습니다. 근데 1000m라는 경주에서 경기가 어떻게 풀리냐 이거 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보여준 능력상 10번이 많고요. 일단 1번만 미수제가 전개상 가장 유리합니다. 뭐 선행마다 8번, 9번 이런 마필도 보내주고 안쪽에서 딱 붙어간다면은 유리한데 출전 주기 자체가 좀 길어지고 능력이 아주 센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 믿음도는 들어가고 아예 고배당을 노려본다면은 저는 12번만 태풍이라는 마필 고질적인 발주 악벽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발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어설픈 선행마들이 가겠지만 정글 드리머가 싹 다 정리하고 나와준다면은 올라올 수 있는 추임마를 골라야 되는데 안쪽에 미수제보다는 12번마 태풍이 추임력이 좀 더 낮고 유일한 변수 발주만 잘한다면은 12번마 태풍도 여기서는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를 본다면은 12번마 태풍도 고배당으로서 노력할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요. 네,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이번 경기는 국산마 5군의 1000m에 있습니다. 최근에 뭐 1200, 1300, 1400 뛰던 말들이 1000m로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앞전 자체가 초반부터 뭐 지저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런 측면에서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는 마필이 한도 있는데 그 마필이 또 컨디션까지 이번 경주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제가 추천한 마필이 복병인데 배당 그 종합지에 잡힌 것보다는 좀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뭐 액면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정말 저의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고배당을 노려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것도 뭐 이 경주 거리가 1000m라는 것도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이 경주 거리에서 지금 뭐 액면성으로는 10분은 정글 드러머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나머지 말들은 좀 믿음도가 좀 떨어지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기만 위주로 가실 필요가 없고 또 박남기 위원회 또 특급 관리만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 4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어지는 5경주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게임이네요. 혼합4군의 1200 헤니티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주 5경주는 일단은 뭐 강축이 없이 일단 12번의 프리티보이가 그래도 좀 많이 좀 잡혀 있고요. 여기에 1번의 황금들판, 7번의 장산불패, 10번의 프로 마테오서 팔리는 그런 분위기고요. 박영현 교수는요? 일단 뭐 12번 프리티보이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졌죠. 일단 액면적으로는 뭐 부담 중량이 4.5가 빠졌다는 것도 유리한데 그보다 더 유리한 건 역시 줄어든 경주거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1400보다는 1200이 훨씬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1200이라면 능력 발휘 가능하고 7번 장산불패도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는 편안하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선행하는 장산불패와 따라가는 12번 프리티보이 일단 7번, 1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5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고 그렇다고 뻥 터질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팔리는 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었던 마필 그동안 좀 부진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부진했지만 이번 경주 여건 자체가 확실히 좋아졌고 모든 여건상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인기마 중에서도 한 마필 좀 약해 보이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프리티보이가 인기이지만 저는 뭐 승군전에 1200 외곽 좀 밀려가지고 프리티보이도 가전은 가겠지만 여기 풀어주면 상당히 짭짤한 중배당도 주장만큼 적중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중배당 정도로 짭짤하게 노려보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번까지 불안하게 본다면 충분히 또 복빈등권하는 승부가 아닌가 싶고 또 김태균 자식씨도 취재를 많이 해서 올라온 만큼 한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6경주 보시죠.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으로 준비된 게임이고요. 이 6경주는 5번의 슈퍼로켓과 7번의 썬마스터가 강세를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4번의 슈퍼대물과 8번의 천년 흐렁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자, 박영기수는요? 일단 뭐 저는 7번 썬마스터가 배팅의 축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장래성도 굉장히 밝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컨디션 안좋로 최근에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컨디션을 많이 회복했고 또 선행마들이 은근 좀 많죠.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역시 썬마스터가 따라가면서 한 발을 써낼 수 있는 전개적 메리트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썬마스터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6경주는 전력상 저도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박 의원께서 언급하신 7번마 썬마스터가 최근 두 차례보다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12조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분명 훨씬 더 있는 마필이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57회 부담 중량 큰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으려 보여주고 후차권에도 저도 승군전을 치르는 두 마필 5번 슈퍼로켓과 8번 천년으로 두 마필이 낫다고 봅니다. 5번 슈퍼로켓은 8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3세마 중에서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여유가 있었고 그 전에 따라가서도 가능성을 보였고요. 천년호랑 역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필인데 승군전이지만 상태 여전히 좋습니다. 전 7번 놓고 승군전을 치는 두 마필 5번 8번 막권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급이 안 된 마필이 4번의 슈퍼대물 정도인데 그 외에 나머지만 안 보이네요. 이번 경기는 5번 7번 강세에 4번 8번 두 마리의 도전구도 일단 요 안에서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7경주 보실게요.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7경주는 일단은 베나프니키도가 이제 9번의 그 스페셜 러너를 중심으로 이번에 과속 돌풍과 7번의 플라이윙 그리고 이제 10번의 베스트 테이커가 강하게 잡혀낸 편인데 박영께서는요? 이번 경주도 총망 없는 헌정 경주죠. 일단 경주알에 1400이라는 것도 좀 변수가 되고 뚜렷한 선행마도 지금 없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나갈지도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 저는 10번마 베스트 테이커의 연투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나 보입니다. 이 마필은 물론 지난번에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파워 정상의 7마신 착차를 보이면서 준우승을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일단 베스트 테이커라는 마필은 전에는 발주가 전형적으로 안 됐던 늦발마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건음의 변화가 오면서 계속 발주가 지금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마음먹으면 선행도 가능합니다만 따라가도 되는 마필 전개적으로도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베스테이크의 연투 가능성이 전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담 형량은 충분히 극복될 것이다. 네, 그렇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7경주 충마 없습니다. 9번마 스페셜 러너가 직전 경주 늦발 이후 날라왔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겠지만 다른 마필과 비교해서 능력 격차는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경주 그래도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11번마 허니버터 이노, 이 11번마 허니버터 이노가 되겠습니다. 자, 2월 13일, 3월 20일 두 차례 경주 때 제 생각보다도 걸음 자체는 괜찮았고요. 직전 경주는 거세했습니다. 거세 이후 첫 출전이어서 별 의미 없는 레이스를 전개했고 이번 경주는 거세 이후 한번 적응했고 분명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고 선두권 마필들 어설프게 보내주고 외곽 쪽에 따라가 준다면은 근성 자체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라서 11번마 허니버터 이노가 거세 이후 적응을 했고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11번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허니버터 니노는 무조건 따라 붙어야 돼요. 지난번처럼 뒤에 있지 말고. 지난번은 거세하고 나서 전혀 의미 없는 경주였죠. 한번 뛰어보자. 그냥 한번 뛰어보자. 굳이 안쪽 세력 갈 필요 없고 외곽 돌더라도 한 2반매 3반매 정도 선두권에서 붙어 나갔을 때 이마필 능력이 좀 극대화되기 때문에 11번 허니버터 니노 그리고 10번의 베스테이크 두 마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좀 관심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8경주 박남규민의 오늘의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네요.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자, 일단 이번에 파워 정상과 8분의 라운 아머스 두 마리 강세를 보이면서 3분의 해피투데이까지 인기권인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8경주는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 2번 파워 정상, 3번 해피투데이, 6번 금화제우스, 8번 라우나머스 네 마필의 전력이 좀 낮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마필이 진정한 진카냐 이걸 골라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이번 막 파워 정상도 괜찮은데 배당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 6번 막 금화제우스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췄습니다. 기록도 1분 14.8. 1400 거리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 자체가 저는 완벽하게 좀 걸음이 향상됐다 보기 때문에 6번 막 금화제우스가 배팅의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박남규민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만만치는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뭐 승분전을 갖는 마필들이 액면적으로는 화려합니다만 14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정말 잘라낸 마필도 있고 또 1400이기 때문에 유리한 마필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뭐 파워 정상도 지난번 7마신 제가 볼 때는 뭐 편성원에 약하기 때문에 그건 믿고 파워 정상을 지금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 저는 뭐 파워 정상은 뒤로 돌려놓고 요거 복병을 축으로 해서 복대복 막을 노리고 하는데, 역시 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도 1400의 경주거리가 유리하면 유리했지 절대 불리하지 않은 그런 조건이고 컨디션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복병을 축으로 해서 복대복 막권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도 이게 강축이 없는 게임이에요. 없죠.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승부마 세 마리가 강해져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뭐 승군 첫 도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제 뭐 별로 이게 뭐 배당이라도 좋으면 가겠는데 배당도 없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거는 승군마들은 인기말긴 합니다만 뒤로 돌려놓고 수면의 말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간 것이 배팅의 정석이 아닌가. 그래서 박남규의 추천 승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이네요. 혼합성군의 1800 핸디캡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자, 일단 액면 배당은 9번의 참마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여기 7번의 위너 레드, 또 10번의 행복의 나라가 좀 인기권인데요. 박영께서는요? 이번 경기는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참마라는 마필이 최근에 뭐 액면은 정말 화려하죠. 막판에도 끈기까지 보여주면서 화려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1800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뭐 참마도 배팅의 축은 아니다. 빠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저는 12번은 무대제가 지난번에 역시 좀 공백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무대제는 또 상대적으로 거리는 또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오히려 힘 좋은 무대제의 막판 한 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는 제가 좀 노리고 있었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라서 승부처 경주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액면상 9번마 참마를 주력 막군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1800에 대한 거리가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뛰는 습성, 그리고 기승했던 김동숙 기수 말로도 상태는 여전히 좋고 1800 거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9번마 참마를 주력으로 가져가고, 만약에 참마가 거리 적응이 못했을 때 나머지 복병으로 가져가는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최근 지켜봤습니다. 나름 뭐 승부를 했던 적도 있고 놀았던 적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마방에서도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잘 했고 경주 여건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재밌습니다. 배당 자체 메리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워낙 부진한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워낙 좋고 마방에서 지금 확실한 승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전 경주 복귀상으로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금화필이 배당까지 좋다면 이번 경주는 금화필 넣고 들어가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약간은 좀 1800 장거리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그동안에만 뛰어왔던 상대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도 경쟁력 하나만큼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말이고, 더군다나 또 김태형 기자의 말대로 마방에서의 승부 의지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면은 정말 사례가 단 승부 기대한다면은 좀 좋은 배당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현 10경주 혼합이군의 1700 핸디캡은 또 복빙만 한 마리 노리고다가는 신승훈의 또 승부 확률에 있고요. 일단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3번의 빛의 바다를 중심으로 6번의 황금세상, 7번의 체이싱 달러가 잡히는데 박영께서는요? 아 정말 이번 경주도 까다로운 그런 레이스죠. 충마가 없습니다. 뭐 3번 빛의 바다가 연투를 지금 해내고 있지만 정말 쥐어짜면서 계속 준우승에 머물고 있고 거기다 부담 중량은 또 2kg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빛의 바다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숨어있는 복병은 8번 리얼텐의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공백기 이후에 두 차례 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컨디션을 조율하고 나왔고 이번 경주도 뭐 이렇게 편성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고 1700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뭐 리얼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8번만 리얼텐의 배당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일단 이번 제10경주는 믿을만한 말이 없습니다. 8년은 빛의 바다도 57, 뭐 최근 간신히 버텼던 그런 상황이고 퀸 크리켓이 선행은 가겠지만 역시 1700 거리가 늘어서 불안하고 나머지 승분전을 치는 마필들이 있는데 그나마 배당 메리트를 보고 마필의 능력을 좀 감안한다면 저는 10번만 마이블레이드가 누릴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용마필 부산에서 올라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선행 가서 죽었고 선행 가면 안 된다 해서 따라가서 죽었고 직전 경주는 브라이언 55도로 소속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든 홀란드 기수가 탔는데 나름 꾸역꾸역으로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승분전 1700m 예전엔 1800도 뛰어왔고 부담 중량 53.5의 마이블레이드라면은 분명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0번 넣고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빛의 바다가 최고 인기권인데 얘도 지금 뭐 최근에 두 차례 입상에 전력을 다해 주었고 이번에는 그 조건에서 부중이 57kg 늘어났다는 거. 이것도 이게 이현정 기수가 이제 수습을 따면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부중을 달면서는 조금은 부진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바다도 주차도 이번에 뭐 안고는 가야겠습니다만 강축으로 이거 놓고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구도도 있고 이번 경기는 무조건 재미있는 또 사연이 있는 말이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 말과 함께 한번 주력 원틀 단방으로 3번까지 필렸고요. 복성씨 한 방만 가더라도 충분히 상위 나는 게임 신성도 승부는 10경주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1200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 게임인데 정말 가천번에 선행만 여기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나봄, 3번에 섬광이, 10번에 창세 이 세 마리의 선행마가 그 중에서도 강히 잡히는 편인데 박영께서는요? 저는 뭐 이번 경주는 정말 선행 앞선 자체는 큰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싶어요. 뭐 어차피 지금 그 앞선 자체 선행 싸움 불가피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창세가 역시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선행을 안 가고 지난번 늦발을 하고 또 외곽인데 제가 볼 때 선행 가려고 해도 이번 경기는 못 갈 것 같아요. 워낙에 안쪽에 빠른 마펠이 있어서 선행을 못 가는 상세는 역시 불안 요소가 많다 이렇게 봐야죠. 그만큼 충만 없는 레이스고 저는 이번 아트스타 가장 재밌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려면 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워낙에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따라갔을 때 특히 최근에 뭐 1400, 1600 부산개발에서 할리겠던 마필인데 1200은 정말 아트스타가 속된 말로 뭐 바닥에서 칩을 해올 수도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1200이라면 아트스타를 무조건 노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 뭐 충만은 없는 경주고 역시 뭐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초반에 어떻게 레이스가 정렬치게 변수인데 어떻든 간에 저는 1번만 나범을 놓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벽 자체가 거의 다 사라졌고요. 외곽 게이트는 여전히 불리한데 1번 게이트에 기승했을 때는 의외로 좀 선의권 전개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1월 16일을 3m긴 했지만 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여유있는 우승했고 직전 경주도 선행을 못 갔지만 나름 안쪽에서 꾸역꾸역 뛰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고요. 앞선이 쉽게 버티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뭐 1번만 나봄이 직전 경주 보여준 복귀나 그리고 게이트를 봤을 때 여건 자체는 무조건 좋아졌기 때문에 1번만 나봄을 놓아야 되는 그런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의원께서는 이번에 아트스타 김태형 기자는 이번에 나봄 그런 데 해줬고 이 창세는 이제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았죠. 직전 경주는 체중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저는 현장에서 그 싱그러운 몸을 놓고 마치긴 했는데 창세 뭐 직전 경주 봐서는 뭐 늑발하고도 꾸역꾸역 가능성 보여가지고 저는 아직 보여질 게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는 선행 못 가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 이제 보니까. 네, 전형적인 선행 맞죠.
이번에 선행도 못 갈 것 같은데 와 안쪽에 워낙 빠른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성광이도 선행을 안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성강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말들 많잖아요. 많죠. 선행 말들이. 아트스타, 나봄, 보자르, 진명기법 많죠. 근데 이찬호 기수도 워낙 잘 타는 기수라서 외곽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냥 결국은 말이더라고요. 뭐 기수 아무리 잘 타는 것도 중요한데. 50교에서는 탐색해가지고 굳이 선행을 고집하진 않겠다. 선행 갈 수 있으면 가겠지만 굳이 선행 밀고서는 안 가겠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취입을 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선입권에서. 자, 하여튼 어부질이 취입은 딱 두 마리밖에 안 보여요. 6번에 예신 너브, 8번에 마벌트. 뭐 이 두 마리를 완전히 앞선이 무너지면 그때 올려놓은 거는 저는 복병 배당마로서 일단은 추천드리겠고 11경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쨌든 인기마보다는 배당 쪽에 좀 포커스 맡아주시고 자 저희들의 준비는 여기까지고 잠시부터 신성원의 제주경마와 함께 인류 서울경마 또 추천 청취도 많은 방송을 들어갑니다. 네, 편의점 안녕하십니까 신성원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6월 25일 토요 경마 제주교차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모바일 경주 1경주를 비롯해가지고 2경주부터 6경주까지 스트레이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저는 역시 모바일 경주를 제외한 경주를 살펴드릴 거고요. 추천은 3, 4, 5, 6경주를 일단은 미리 선점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 2경주부터 바로 진행해드릴게요. 2경주는 한라마 3등급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 게임이 되겠는데 이거는 좀 우열이 좀 드러나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액면 배당판 인기도가 이제 3번의 시온성이라든지 6번의 철사장 또는 이제 8번의 자존심 사이즈는 68이 좀 사이즈가 좀 세죠. 뭐 다른 것보다 이 두 마필의 그 1000m에서의 사마론 기록이 40초대를 유지해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다른 말들에 비해서는 좀 낮긴 낮다. 그러나 뭐 경마라는 것이 경주 전개라는 것도 있고요. 일단 단독 선행은 3번의 시온승이 나가고 타이밍은 1번의 7분 가도죠. 그래서 일단은 1번, 8번이나 1번, 6번을 아마 3복의 중심에 놓고 3번의 시온성, 8번의 잔심 이런 식으로 일단은 때리는 게 어떨까. 어쨌든 복승보다는 어쨌든 1번, 3번 두 마리가 복병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그러니까 1번, 8번에 1번, 6번에 이런 식으로 3복의 중심에 놓고 딱 두 방 딱 때린다면은 오히려 좀 짭짤한 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나가는 것이 복선 직근력보다는 좀 더 나을 의미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죠. 제주 3경주는 제주마 800m짜리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는 지금 8번의 일지암과 2번의 주황비전, 2번, 8번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이제 3번의 장백기상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3번의 장백기상은 지난번에 선행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당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1번의 꿈돌이도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문현진이가 좀 제대로 밀어붙인다면은 장백기상의 선행이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좀 레이스의 중요한 변수한다는 말씀드리겠고 상대 복병은 이제 6번의 대항의 별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2번, 8번의 대끼리보다는 2번, 8번의 대끼리보다는 1번, 3번, 6번 쪽에서 중심을 한 마리 잡고 인기마 중에 한 마리 딱 골라서 단방 치고 나가는 이런 컨셉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 아마 저도 현장 승부에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한라마 2등급 보시죠. 4경주 한라마 2등급 1200경주 준비되는데 이번 경주는 이번에 이제 기적바람을 중심으로 이제 6번의 얼룩공자, 7번의 스탠다드, 2번, 6번, 7번으로 액면의 배당판에 돌아가겠습니다만 자,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축이 좀 없는 게임이다. 그 보고 싶은 것이 경주거리 1200으로 내려온 조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말이 나타나면 못합니다. 실제로 3번의 쾌속소녀라든지 4번의 세계일주, 5번의 삼국시대, 이 3, 4, 5 세 마리가 인기막권인 2번, 6번, 7번에 비해서 능력이 크게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아주 미세한 차이로 능력의 차이 나기 때문에 굳이 2, 6, 7의 인기만 집중할 필요가 있겠냐. 그 중에 한 마리 3번, 4번, 5번 중에 좀 변수가 되면 2차권, 3차권만 되면은 1차가 바라질 않아요. 2, 3차권만 되면은 복승, 3복승에서는 상당히 좋은 배당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2번, 6번, 7번의 인기마 3마리 위협할 복병도
3번, 4번, 5번 세 마리이기 때문에 이 3, 4, 5 세 마리 중에 한 마리의 복병 골라내가지고 복병이든 삼복성이든 치고 나가는 이런 푼세보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레이스 펜싱이고요. 조금은 까다롭죠. 이거는 뭐 삼복은 의미가 없고 복승식 위주로 가시더라도 충분히 배당권 터치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2번의 산정모환을 중심으로 뭐 11번 미래용서라든지 또는 7번의 새벽바람 이런 말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저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좀 그동안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딱 봤을 때 조시가 올라왔어요. 딱 거두절미하고 조시 올라온 그 한 마리의 마필을 막근의 중심에 놓고 이거는 중배당 주력 한 번까지 노리는 승부로 한번 들어가겠고요. 자, 마지막 제주 육경주는 한라마 1등급의 1400인데 여기 또 1400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변수가 되겠죠. 배당판 인기도 아마 4번의 와신상담을 필두로 2번의 명마탄생, 3번의 신기명장 뭐 주로 잡힐 말들이 잡혀 있는데 숨어있는 복병 두 마리는 1번의 일대천하와 7번의 유랑극단입니다. 1번의 일대천하 같은 경우는 이 1400에서 원게이트의 독등이죠. 물론 최근에 기록을 보면은 완전히 못 믿는 마필링이 분명합니다만, 근데 그 전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또 조건도 많이 좋아졌고 또 1400이라는 점은 이 마필의 그 특유의 순두력을 살려가지고 잘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복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7번의 유랑극단도 뭐 최근 경전으로 놓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말도 과거에 한때 뭐 견인불발, 말리양 이런 말들 잘 나갈 때 거의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록 절지부심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이즈성으로는 밀리면 아니거든요. 또 최근에 또 제주도에 올라온 정통적인 소식에 의하면은 상태가 이전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2번, 3번, 4번을 위협할 복병은 1번, 7번. 1번, 7번을 어떻게 막권 조합으로 활용해 낼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제주경무 한번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드렸고 다음 주에 모두 많은 기대 청취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